여러분, 혹시 풍수에 좋다고 해서 주방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두셨나요? 아무렇게나 막 두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부자들은 예로부터 주방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왔는데요. 주방은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가정의 화목과 평안, 그리고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화장실 다음으로 재물운의 흐름이 강하게 도는 공간으로 봅니다. 특히 주방은 무리기운과 불이기운이 강하게 교차하는 장소인 만큼 풍수적으로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기운이 기울어서 흐름이 쉽게 망가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부엌이 길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부엌이 흉하면 자손이 없다고 할 정도로 현대 주방의 중요성을 이미 오랜 기간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만큼 신경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가정에 나쁜 기운이 돌게 되면서 좋은 기운을 모조리 빼앗겨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이 약해지면서 자주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렇듯 주방에 두는 물건들은 특히나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대로 하시면 반드시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강하게 돌면서 건강과 재물은 모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유료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복채를 대신해서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부자들이 반드시 하는 주방 풍수비법 2가지와 주방에 둔다면 모든 좋은 기운을 끊어버리는 절대 놓지 말아야 할 물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이 반드시 하는 주방 풍수비법 첫 번째, 꿀단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꿀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꿀은 꿀벌들의 철저한 분업 속에서 만들어지는 만큼 풍수에서는 노동력의 결실로 보며 아주 강한 양기를 품은 식품으로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연의 꽃에서 얻은 꽃즙을 벌집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날개짓으로 수분 조절을 하며 어린 벌들의 되새김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먹는 귀한 꿀이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던 시절에는 꿀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식품 재료였습니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존재였을 만큼 과거에서부터 집안 곳곳에 꿀단지를 두어서 악한 기운을 밀어내고 좋은 기운을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양의 기운의 결정체인 꿀 또한 집안에 아무렇게나 두시면 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잘 두셔야 합니다. 먼저 꿀 종류가 중요한데요. 어두운 빛이 도는 밤꿀보다는 밝고 황금빛을 띠는 아카시아 벌꿀이 좋습니다. 이때 꿀을 담는 용기는 투명한 유리병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꿀단지를 두실 때는 찬장이나 수납장 속에 넣어 두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꿀단지는 항상 주방을 바라봤을 때 바로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고 해가 잘 드는 장소에 두는 것이 꿀이 가진 양의 기운을 극대화시켜 집안의 음기인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꿀단지에 담긴 꿀의 양은 크게 상관이 없으나 다 비어갈 때쯤 그냥 두지 마시고 다시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신다면 집안 곳곳에 양기가 퍼져나가 가족 모두에게 좋은 기운이 자리 잡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반드시 하는 주방 풍수비법 2번째, 쌀독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방에 쌀을 두실 때 쌀 포대에 그대로 두시거나 아무런 통에 담아 쌀을 보관하고 계시진 않나요? 또는 주방이 아닌 곳에 쌀을 보관하시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두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고로 쌀이라는 것은 양분이 많은 드넓은 토양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따뜻한 햇살과 비, 바람을 맞으며 거기에 농부의 피와 땀이 더해져 만들어진 수확의 결실이 바로 쌀입니다. 이렇듯 풍수에서도 쌀은 고귀하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식품 재료로 보며 쌀을 함부로 대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노동력의 결실로서 아주 강한 양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쌀을 부자들은 어떻게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은 쌀을 포대째 그냥 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대째 열어두고 사용하면 그 공간을 통해 음기가 들어가게 되며 결국 가정에 좋지 않은 기운을 맴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부자들은 쌀을 반드시 쌀독에 보관한답니다. 쌀은 과거에는 화폐처럼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을 만큼 쌀을 많이 가진 자를 만석군이라 하여 현재의 부자를 칭하는 말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듯 쌀은 재물로 보았으며 쌀독은 바로 쌀을 보관하는 금고로 풀이합니다. 재물을 잘 보관해야 재물운이 상승하고 재산이 불어나듯이 쌀 또한 쌀독에 잘 보관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과거 선조들의 부엌을 보면 뚜껑이 있는 쌀독에 쌀을 모시듯이 잘 보관해 왔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비법을 활용하여 좋은 기운을 많이 상승시키셔서 가정의 화목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쌀을 보관할 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쌀통을 많이들 쓰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쌀통도 뚜껑이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자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옹기로 만들어진 뚜껑이 있는 쌀독입니다. 토의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항아리를 말하는데요. 도자기와는 다릅니다. 옹기는 선조들의 지혜가 그대로 들어간 물건으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예술성을 강조한 도자기와는 그 목적이 다르며 효능도 차이가 납니다. 옹기는 만들 때 숨구멍이 생기도록 만들어지며 이것은 음식이 보관될 것을 생각해서 도자기보다 낮은 열로 굽게 됩니다. 보관될 쌀이 늘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한 조상들의 지혜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옹기를 만들 때는 황토 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황토가 품고 있는 토의 기운은 풍수에서 금전운을 뜻한답니다. 땅에서 자란 벼이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좋은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쌀독을 두는 위치는 되도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방의 금고와 같이 재물운은 밝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꼭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잘 두시길 바랍니다. 쌀독의 쌀은 절대 바닥이 드러나지 않게 넉넉하게 담아 보관해 주세요. 쌀독에 쌀이 텅 비어 있다면 재물운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 쌀독 주위만 맴돌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을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첫 번째, 조명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에 가보면 주방이 항상 밝습니다. 조명을 절대 어둡게 두고 사용하지 않는데요. 항상 음의 기운이 늘 맴도는 주방의 나쁜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조명을 새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어 어두워진 조명은 반드시 밝은 새 조명으로 바꿔주셔야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음기를 눌러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두 번째, 휴지통입니다. 부잣집 주방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은 아주 강한 음기를 내뿜는 대표적인 물건인데요. 이런 물건을 주방에 그대로 놓고 사용한다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약해지게 되어 재산이 모이지 않고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방에 있는 휴지통은 치울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치우시고, 만약 치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크기가 작고 뚜껑이 달린 휴지통으로 바꿔주세요. 꼭 주방에 휴지통을 두셔야 한다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주방 구석에 두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세 번째, 약입니다. 여러분 보통 집에 약을 꺼내 드시고는 어디에다 두시나요? 식탁 위에 주방 주변에 아무렇게나 두시지는 않나요? 그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약봉투나 약을 주방 아무 곳에 올려두시면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려서 나쁜 기운을 계속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주 몸이 아파오고 심한 경우 큰 사고를 당하여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으니 약봉투나 약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수납장이나 보관함에 넣어 뚜껑을 닫고 보관을 하십시오. 부잣집에서는 절대 약봉투를 함부로 보이는 곳에 두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네 번째, 식탁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식탁의 위치를 어떻게 두시나요?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부잣집 주방을 보면 식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식탁이 절대 벽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안방 풍수 비법을 말씀드릴 때처럼 좋은 기운이 잘 돌게 하려면 공간이 중요합니다. 식탁이 벽에 붙어 있다면 좋은 기운이 다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방이 좁아서 식탁을 따로 배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단 손톱만큼이라도 벽에서 떨어뜨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식탁의 재질은 쇠나 대리석처럼 차가운 성질을 가진 재질보다는 따뜻하며 목의 기운을 품고 있는 나무 재질로 만든 식탁과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쇠나 대리석 같은 차가운 재질의 식탁과 의자를 사용 중이시라면 식탁에는 식탁볼을, 의자에는 방석을 깔아서 음의 기운이 커지지 않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추가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주방 조리도구도 나무 재질로 사용해주면 목의 기운이 음기를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다섯 번째, 칼입니다. 주방에서는 칼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 물건인데요. 하지만 칼은 아주 날카로우며 살기가 가득한 물건으로 풍수에서는 그 의미를 나쁜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방에 늘 사용하는 칼을 치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는 칼을 잘 보관하셔야 나쁜 음의 기운을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간혹 칼을 사용하고 난 뒤 도마 위에 그대로 둔다거나 식기 건조대 위에 올려두고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칼은 이렇게 함부로 두시면 정말 안 좋습니다. 무속신앙에서 귀신을 찾을 때도 사용되는 칼은 주방에 보관하실 때는 칼끝이 보이지 않도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싱크대 문 안쪽에 칼을 꽂아두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잘 보관하셔야 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곳이 없다면 칼을 보관하는 칼꽂이 보관함을 따로 구매하셔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칼날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칼날이 보이지 않는 모양의 칼꽂이를 사용하시고, 재질은 쇠로 된 것보다는 나무로 만들어진 칼꽂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칼에 녹이 슬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녹은 음기가 아주 강한 흉물로 풀이되며 과거에는 대문에 녹이 슬면 그 문을 통째로 바꿔버릴 정도로 녹은 나쁜 기운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용하는 칼에
녹이 슬거나 이가 나간 칼이 있다면 당장 갖다 버리시고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가정에 온갖 나쁜 기운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6번째,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 설거지를 한 뒤에 물기를 말린다고 뒤집어서 건조를 하시죠. 그리고 난 뒤 물기가 다 말랐는데도 그대로 뒤집어 놓으시진 않는지요.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이며 음식은 곧 건강과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런 그릇을 뒤집어 둔다는 것은 건강운을 담지 않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릇을 씻어 뒤집어 말렸다면 다시 뒤집어서 바로 놓고 보관하십시오. 그래야 건강운이 그릇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릇 또한 마찬가지로 이가 나가 있거나 깨져 있다면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운을 담당하는 그릇이 이가 나가 있거나 금이 가 있다면 가족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기운이 맴돌게 됩니다. 그러니 그릇만큼은 아까워 마시고 즉시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7번째, 발매트입니다. 주방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물은 차가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금방 퍼져 나갈 수 있는데요. 특히 설거지를 하는 싱크대 주변은 음기가 늘 자리 잡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서서 설거지를 한다면 음의 기운이 몸으로 옮겨와 잦은 감기나 기관지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방 바닥에만 따뜻하게 보일러를 돌릴 수도 없지 않나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발매트입니다. 요즘은 발매트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된 것이든 상관없이 싱크대 아래 설거지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발매트를 깔아주세요. 부잣집에서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절대 주방 바닥을 차갑게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깔아두는 발매트의 색상은 노란색이 좋습니다. 따뜻한 태양과 황금을 표현하는 노란색은 음의 기운을 막아주고 양의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8번째, 식물입니다. 주방은 늘 물과 불, 즉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충돌하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충돌하는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주방에 두는 식물은 화분이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선인장 같은 잎이 뾰족한 식물은 좋지 않습니다. 잎은 둥글게 생긴 관엽식물이 좋으며 식탁 위에 두는 것보단 주방 창가에 두시면 덩달아 재물운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잣집의 주방에는 절대 선인장을 두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집 주방에 선인장을 두셨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하지 않는 주방 풍수 비법. 9번째, 청결입니다. 여러분 부잣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저분한 모습이 있었나요? 아주 당연한 소리 같지만 풍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결입니다. 이것은 주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방, 현관, 화장실처럼 집안 곳곳 모든 공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물운과 건강운 등 이런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과 같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당연한 것입니다. 늘 청결하며 비어있고 여백이 있는 장소라면 그곳에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리 잡으려 할 것입니다. 주방에선 항상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나 환기가 중요합니다. 늘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여 좋은 기운이 맴돌 수 있도록 하여야 여러분들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점점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행운과 대운이 깃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